네, 안녕하세요. 코난 테크놀로지 윤덕호입니다. 저희는 VTT 과제의 3세부를 맡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오지큐 주식회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3세부 세부 과제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이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쪽이고요.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연구 개요에서 우선 이 VTT 과제 초기에 세웠던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전은 이제 글로벌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목표로서 인간 수준의 비디오 이해지능 플랫폼 VIP를 개발하겠다 하였고, 또 차세대 인공지능 챌린지를 우승하겠다 했는데 오늘 우승이 되는 건지 개최가 되는 건지 하여간 여러 번 챌린지가 있었죠. 오늘은 비디오 튜링 테스트고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그리고 1세부가 이제 총괄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서 비디오 스토리 이해에 기반해서 질의응답을 해낸다 한다면, 2세부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 비디오 상황 지식체계 학습 및 인식관계 추론 기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기술로서 개발하고, 3세부는 여기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로 세 세부의 역할을 잡았고요. 3세부에는 또 독자적인 미션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VTT 과제 1세부, 2세부를 돕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과제 제안서나 RFP상에는 원래는 그 부분은 없었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 1세부, 2세부와 협력해서 요 일들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로 15,000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프리센스 동영상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거기에 메타데이터 태깅을 하고, 메타데이터 태깅 15,000시간이라는 걸 사람이 일일이 바닥부터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에 좋은 툴이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좋은 툴은 초벌 분석 등을 통해서 그 생산성을 좀 최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런 모든 산출물을 이 과제는 오픈소스 과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잡았던 모양, 이런 식으로 작업하겠다 하는 것들, 초반에 이런 모양 비슷하게 잡았었고, 해마다 조금씩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 3세부의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개발 체계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비디오 콘텐츠를 15,000시간 확보해서 태깅된 비디오 데이터 DB로서 구축하겠다. 즉 수집된 콘텐츠에 메타데이터를 다 가공해서 붙여갖고 데이터베이스로서 만들어내겠다 하는 거고요. 비디오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작업, 거기에서 이제 초벌 분석이라고 할까요? 1차적인 분석을 해주는 비디오 메타데이터 생성 원천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서강대와 카이스트가 주로 그 부분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난과 오지큐는 오지큐 쪽에서 주로 이 콘텐츠 수집을 맡았고요. 또 이 만들어진 태깅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어떤 사업화를 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이제 오지큐가 찾아봤고, 물론 코난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같이 찾아봤습니다. 같이 찾아봤고, 코난은 주로 태깅 시스템으로서 이 작업자들이 실제로 초벌 분석된 결과에 노동을 가해서 진짜 올바른 내용의 태깅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고, 이런 시스템 차원의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성과 확산 활동이라든지 크라우드 소싱 연계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년에 걸친 긴 연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면으로 사업화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오후에 이제 VTT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저희 3세부가 하는 일들을 쭉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정확한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봤습니다만 일단 오늘 자료는 그 과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로 그렇게 준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강대학교가 그 초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각종 그 인공지능 그 기술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그래서 어떤 개발 서버 형태로 제공해갖고 저희 태깅 시스템에 많은 기능들을 붙여주고 있는 데가 서강대학교입니다. 뭐 박운상 교수님이나 낭정훈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고요. 사실 5년째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와서 기존에 한 얘기하고 5천년도 한 얘기하고 이제 좀 뒤엉켜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객체 인식 기술을 여러 가지 첨단 모델을 테스트하고 그거에 대한 앙상블 모델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영역이 또 오해영이라는 한국 드라마 뭐 대사는 영어입니다만 어쨌든 객체 인식 쪽에서는 뭐 한국 드라마죠. 특별히 언어를 타진 않겠네요. 어쨌든 또 오해영이라는 문제 영역에서 어떤 객체를 어떻게 그 찾아내는 것이 성능을 높이고 1세부, 2세부 연구에 도움을 줄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또 연구를 해야 됐고요. 어쨌든 객체인식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초반에 욜로4라든지 이제 여러 모델 시험해 봤습니다만 요즘 이 서강대에서는 Efficient Det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가장 빠르면서도 성능 좋게 그렇게 분석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 모델의 프리트레이닝된 데이터를 파라메타를 일부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파인 튜닝의 범위를 이제 작년까지는 그 후처리 뭐 헤드라고 하나요? 뭐 박스 디텍션 네트워크 그쪽에 좀 국한시켰던 데 반해서 올해는 백본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를 그 파인 튜닝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연구를 했다. 그 점이 이제 특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을 이렇게 높였다. 높였나요? 작년보다 퍼스는 떨어졌네요. 일부 떨어지고 일부 높인 게 있는데 이제 평균에서는 4% 이상 높아졌네요. 네. 딥러닝 기반 OGQ 서비스용 객체 검출기. OGQ가 한 일이 아니고요. 서강대가 해서 OGQ에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또 오해영은 또 오해영 드라마 콘텐츠에는 좀 특화돼서 성능이 괜찮았습니다만 일반 도메인으로 가면은 또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OGQ에서 데이터를 그 선정해 갖고 또 클래스도 선정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다시 진행해 갖고 성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VTT용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61% 나오던 거를 OGQ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학습하고 처리를 해서 70% 이상으로 그 성능을 높였다. OGQ 데이터가 여기 예시되어 있는데 뭔가 또의 영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객체 인식, 단순한 객체 인식을 넘어서서 서강대학교에서는 이제 메타데이터 오류나 결여 이런 부분을 자동 탐지하고 보완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해 왔는데요. 5천년도 연구에서 이를테면은 여기 북이 있고 바트 제가 영어가 약해서 하여간 세 개의 객체가 있습니다. 세 개의 객체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다이닝 테이블, 요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 테이블도 검출이 됐습니다. 객체 인식 단계에서 검출이 됐는데 컨피던스, 그러니까 확률이 낮아갖고 이제 배제되고 1차적으로 원래 결과만 사용하면 요게 이제 검출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북이라든지 포털 프랭이에요? 뭐예요? 뭐 하여간 꽃병,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다이닝 테이블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객체 간의 상관관계로서 높은 호응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제 다이닝 테이블의 그 확률을 높여주고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넘겨서 여기 새로 검출됐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보안 논리들을 여러 찾아내서 적용함으로써 그 객체 검출의 그 성능을 높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카테고리별 메타데이터 정렬 기술.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예. 지금 책장이 있고요. 책이 있습니다. 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표지 모델로 생각했는지 이만큼이 또 책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책 속에 책장이 있고 책장 속에 작은 책들이 몇 권 꽂혀 있는 이제 그런 희한한 구조가 됐는데 거기에서 카테고리의 상관관계, 객체의 상관관계, 상대적 위치와 크기 여러 가지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얘는 좀 빼자. 그래서 이제 커다란 책, 잘못 검출된 객체가 이제 인식에서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초벌로 객체 검출은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런 로직들을 이용해서 그 빼고 더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메타데이터 태깅 도구를 위해서 이용해서 작업하는 우리 작업자들이 할 일이죠. 인공지능이 점점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그런 좋은 신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니까 이제부터 농담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오시네. 네. 분위기가 너무 아침부터 숙연한 것 같아요. 새롭게 추가되는 클래스 학습을 위해서 프로그레시브 러닝이라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추가되는 추가 학습은 많이 하죠. 또 뭐 파인 튜닝의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클래스에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 하나가 더 추가됐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학습된 파라메타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성능을 덜 떨어뜨리면서 이 추가된 카테고리를 포함시키는 그런 분류 시스템으로서 얘를 변모시킬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을 해서 이게 아무개 얼굴이다. 이게 얼굴 인식이죠. 이 부분이 이미지에서 그 얼굴에 해당하는 사각형이다 하고 찾아주는 게 얼굴 검출이고, 그 다음에 그게 누구 얼굴이다 하는 게 얼굴 인식인데, 그 얼굴 인식을 조금 좀 기능을 확장했다 할까요? 변형했다 할까요? 하여간 누구다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 인종이 남자다 여자다 그 다음에 인종이 어떻다 이런 걸 검출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활용했다. 그런 신경망으로 활용했다 하는 것도 서강대학교의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서 이 얼굴 부분이 추출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분류 축에 따라서 에이지, 젠더, 레이스 등을 분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화면이 제 화면이 네. 준지도 학습에 대한 얘기
데이터 갖고 이제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 그러니까 레이블링 정보 갖고 학습하는 게 지도학습, 없이 하는 게 비지도학습. 그러면 이제 섞어서 일부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를 또 레이블링 없는 데이터도 활용해서 성능을 좀 높여보자 하는 게 준지도 학습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능 고도화 얘기를 하는데 레이블드 데이터로 1차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된 모델을 카피를 해갖고 학생과 교사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는 그 사이 학습된 지식을 위해서 말하자면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갖고 인퍼런스를 하고 또 컨피던스 스코어가 어느 정도 높으면은 그거를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자기가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도 레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 레이블된 데이터들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생이 또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학생과 선생이 결국은 같은 게 카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드 데이터 갖고 이제 카피해서 학생도 만들고 선생도 만들었어요. 한 명은 출제를 하고 한 명은 문제를 풉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뭐 지가 내고 지가 푸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푸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파라미터의 변화들이 이제 생겨나가면은 결국 자기가 낸 걸 자기가 푸는 꼴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성능을 좀 높이는데 성공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서강대학교의 연구 내용을 깊숙이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내가 어느 정도 그 모범 답안을 갖는 책 갖고 공부를 했으면은 그 다음엔 내가 스스로 문제 내서 내가 풀고 그지 자꾸 해도 실력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굳이 학생과 스튜던트를 나누지 않더라도 근데 학생과 스튜던트를 나눈다면은 이제 그 효과를 좀 더 키우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적대적 그 간의 그 개념을 좀 이용해서 이제 선생은 학생을 틀리게 하는 쪽으로 학생은 선생의 문제를 맞추는 쪽으로 뭐 그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서강대가 어떤 방법을 통했는지는 제가 연구 최종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겠죠. 네. 하여간 이런 걸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능을 이렇게 높였다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 일부 데이터 뭐 보통 10% 정도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시킨 결과고 그다음에 스튜던트 티처 모델을 사용했더니 이렇고 서강대에서 거기서 조금 더 앞서 제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보완된 방법 사용했더니 이렇게 높아졌다. 여기도 둘 다 스튜던트 티처입니다만 뭐 선택적 레이블링 개념을 잘 이용했더니 이렇게 높아졌다. 그런 얘기고요. 또 O형에 이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주연급으로 이렇게 출연 횟수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샘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그 드라마 내에서요. 드라마 콘텐츠 내에서 그런 배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얼굴 구하기 힘든 그런 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이 이게 지금 그래프가 좀 잘못된 건데 이쪽 데이터를 갖고 사용하면 이쪽으로 가면서 성능이 낮아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얼굴 많이 봤으니까 척 보면 알지만 누구는 뭐 한두 번 봤는데 그냥 유명한 사람 아니다 정도만 막 알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에서 구하고 좀 그 증강 데이터 사용하고 해서 이제 데이터 수를 비슷하게 했더니 결과 비슷하게 나왔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O형에서 이제
아니, 또 하여간 서강대에서 여러 가지 객체, 얼굴 이런 거 하고 또 그다음에 배경 검출을 위해서 애쓰는데요. 초반부터 이제 배경은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초창기에 저희가 프렌즈라는 데이터를 비디오를 이제 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배경이 제한적이어서 애를 먹었었는데 또 외형도 뭐 종류는 다릅니다만 못지않죠. 그래서 배경이 다양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47개 카테고리로 해서 배경 인식 수행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객체, 얼굴, 배경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출해서 서강대는 그런 걸 검출하는 그 서버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들은 저희 코난의 태깅 시스템의 그 운용 서버에 통합이 돼 갖고 실제 메타데이터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개발 환경에 그 초벌 분석의 결과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위에서 아까 뭐 일부 그 수정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다이닝 테이블을 살려냈다든지 북을 지웠다든지 또는 그 검출된 위치를 바꾼다든지 종류 바꾼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 그 아까 그 오류 처리하는 그 시스템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방법론들을 찾고 적용한 건데 1세부, 2세부의 데이터 제공되기 전에 그리고 또 15,000시간에 대한 그 태깅 데이터 완수하기 전에 작업자는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게 태깅 시스템인데 그 태깅 시스템에 이 초벌 도구가 붙어졌죠. 이 태깅 도구는 뭐 2000년도부터 이제 같이 쭉 그 시스템 만들고 또 이런 연구 수행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작업을 1차년도, 2차년도 쭉 수행해 왔는데 당연히 그 데이터 생산성이랄지 그 데이터의 정확성, 만들어진 태깅 데이터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크게 후반부로 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표 같은 거는 오늘 뭐 준비 안 돼 있고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서강대를 포함한 전체적인 기술력을 인공지능 기술력을 높였고 또 데이터 생산성을 높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서강대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개발 서버, 운용 서버 해서 내부적으로 운용을 해왔고 그리고 이 개발 서버는 원격 REST API 등을 통해서 코난의 서버에 연동돼 갖고 쭉 돌았고요. 그러면서 태깅 시스템에 연동이 됐고 지금은 이제 코난의 그 운영 서버까지도 다 이렇게 이전이 완료돼 갖고 서강대의 모든 기능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도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연을 한번 볼까요? 이게 네, 되나요? 이건 객체 검출 부분인데요. 네. 뭐 퍼슨 넥타이, 네, 뭐 실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나 여러분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연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얼굴 인식인데요. 등장인물 누군지까지 이렇게 찾아내죠. 네. 뭐 이것은 배경 인식입니다. 배경을 어디 인식하나요? 따로 여기는 박스 처리를 하지는 않고 배경은 그 뒤 전체를 의미하니까 샵이다, 스테이지 코너일 확률이 얼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보다 모일 확률 얼마, 모일 확률 얼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하여간 가게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검출을 통해서 나이, 성별, 인종을 분류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차일드다, 어덜트다. 나이는 그렇게만 일단 가르고 있네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아시안인지 네. 시연 간단히 보셨고요. 카이스트 연구 내용인데 카이스트는 도메인 일반화와 이제 어댑티브 러닝에 대해서 쭉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기는 김창익 교수님하고 김태경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김태경 연구원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드디어 다 이해했다 하고 좋아하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참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시간이 충분하네요. 예. 도메인 일반화 이쪽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에서 연구된 내용을 다른 도메인으로 이렇게 갖고 갈 때 잘 동작하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새로 이쪽에서 꺼내든 카드가 SE 어댑터 뱅크 구조라는 건데 SE가 뭐 스키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이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네트워크에 새로 제안이 돼갖고 그거를 갖고 실험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 갖고 어떻게 실험했더니 성능이 어떻게 높아졌다 하는 얘기를 여기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다행히 제가 자세히 이해나 암기를 못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SE 어댑터 뱅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걸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이제 SE 어댑터가 어떻게 성능을 높여 나가는지 그거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간 뭐 인공지능 분야에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점점 그 살펴보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SE 어댑터라는 거 여기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혹시 나중에 그게 이제 어떤 중요한 성능 높이는 모델 아이디어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 기술, 액티브 러닝 기술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메타데이터 태깅을 해 나가니까요. 그리고 태깅된 데이터가 계속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된 게 다시 학습에 이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초벌 분석 알고리즘 모델 이런 것들을 서강대가 연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메타데이터 태깅을 합니다만 그 태깅된 메타데이터가 다시 그 모델의 학습에 이용됨으로써 초벌 분석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피드백 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 이를테면 또 의외형 콘텐츠들에 대해서 쭉 집중적으로 작업을 한다. 이럴 때는 특히 그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오해형과 전혀 무관하게 훈련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액티브 러닝 이런 순환 구조를 좀 거치게 되면 점점 또 오해형에 맞춰진 약간은 그런 구조가 되면서 초벌 분석 성능을 높이고 갈수록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티브 러닝의 활용은 저희 메타데이터 태깅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는데요. 그때 태깅된 그러니까 수작업에 의해서 태깅된 많은 데이터들 중에 어떤 걸 그건 다 이용하면 되네요. 다 이용하면 되고 태깅되지 않은 많은 그 콘텐츠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태깅할 것이냐 뭐 차례대로 다 태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순환 구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를 다 할 시간이 없다 할 때는 그 중에 일부를 하면서도 가급적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별이 필요합니다. 그 선별을 잘 해주는 그런 쪽이
카이스트 김창익 교수님, 김태경 연구원 이쪽이 연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어떤 그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뭘 갖고 뽑느냐? 주로 엔트로피 얘기를 합니다. 예. 엔트로피를 얘기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복잡도가 올라가고, 어지러워지죠.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카이스트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OGQ 주식회사, 여기는 이제 서강대하고 카이스트는 학교로 연구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OGQ는 실제 일하고 사업하고 뭐 그런 회사고요. OGQ 주식회사는 여러분이 그 휴대폰에 앱 검색에서 배경화면 해갖고 찾아보면 이제 그냥 이름이 배경화면 또 백그라운드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OGQ 회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배경화면이 제목이고 백그라운드가 제목이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초창기에 그 부분에 진입해갖고 이름을 선점한 거죠. 예, 이름을 선점한 그래서 오랫동안 그 휴대폰 배경화면 이쪽에 대해서 그 수집하고 제공하는 그런 재미있는 그 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깔고 배경화면 이쁜 걸로 휴대폰 배경화면 이쁜 걸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OGQ가 저희 연구에서 맡은 주 역할은 콘텐츠 확보입니다. 15,000시간 동영상을 확보한다. 뭐 제가 가끔 주위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가서 호떡 좀 사와 그러면은 쉬운 일인데 가서 호떡 1억 장 오늘 저녁까지 사와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요. 가서 호떡 1억 장을 일주일 내로 준비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뭐 우리 메타데이터 태깅 작업하는 사람들 그거 실감을 항상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예, 콘텐츠 수집도 15,000시간의 프리라이선스 동영상 뭐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여간 OGQ가 그래서 여기에 장표에 나타나는 거로 뭐 그닥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진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고생한 팀이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수집이 이쪽의 주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왕에 그 동영상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태깅된 동영상들이 잔뜩 있는데 그것 좀 서비스에 활용해보자 해서 시범적인 메타데이터 브라우저. 그러니까 브라우저인데 이제 메타데이터를 같이 보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활용 서비스 형태를 이렇게 넓혀나가는 그런 브라우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동영상 하나 선택해봐야 그냥 플레이밖에 안 되는 그런 동영상에서 이제 메타데이터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그거로 해서 뭐 간접 광고로 넘어간다든지 무슨 다른 서비스와 연결된다든지 그 안에서도 뭐 건너뛰기 무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뭐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글로벌 사업화를 하겠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제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메타데이터 가지고 1세부, 2세부와 계속 협력하고 또 OGQ가 수집하는 15,000시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 VTT 이번 행사 이런 일과 관련 없이 하여간 계속 태깅을 해 나가고 그게 이제 코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늘 그 스케줄을 감안해서 또 외형 위주로 이제 그 메타데이터 저희가 작업한 거를 정리했는데요. 드라마 메타데이터 항목 작년 2단계 2000년도라는 게 올해 5천년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가 2단계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또 외형 18 에피소드를 전부 누적해서 전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생산했고요. 이제 진짜 시간관계상이네요. 시간관계상 재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변경 및 추가 사항이 있죠. 이 4천년도에 비해서 이제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 있고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1세부, 2세부와 협력을 통해서 변경 추가를 했는데, 이 메타데이터 스펙을 이제 정하는 게 저희 연구 초기에 큰일이었죠. 초기에는 이제 1세부, 2세부와 협의해서 굉장히 그 많은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최종 정리된 것보다 훨씬 그 다양한 종류의 메타데이터 수집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 하나는 메타데이터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래 되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되고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삭제되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 나갔는데, 이제 4천년도, 5천년도 되니까 올해 그 구체적인 여러 일들을 위해서 추가 변경은 있는데 삭제 요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난의 그 일꾼들이 조금 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약간 주로 이제 이 질의응답 챌린지를 하고 쇼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QA 데이터에 집중돼서 어떤 변경이나 추가 요구가 있었다는 점, 그 점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부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이 기존에 사실 그 작업자들 시켜서 이제 QA 만들어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해봐, 그러면 이제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 쉽고 채점하기 쉬운 문제들,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절도 안 되고 이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1세부에서 태클을 거는 바람에 저희가 작업자들에게 그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그런 편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 여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지적돼서 반영되는지 1세부와 협의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세부와도 피드백, 네, 여기는 이제 난편향성, 정보 없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었는데 놀랍게도 뭐 95% 이상 감소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세부가 메타데이터 작업하면서 이제 1세부, 2세부의 구체적 리드가 파악되지 않으면은 약간 소홀히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협력과 어떤 피드백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검수 작업이 이런 일정으로 진행됐고 배포가 이런 일정으로 진행됐다. 9월 14일에 배포 최근께 배포됐으니까 이제 이것들 가지고 열심히 1세부, 2세부가 일하셔서 오늘 좋은 행사를 치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그 작업 내용, 어떤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기준을, 작업 기준을 어떻게 수정했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 이 요구사항이네요. 뭐가 네, 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메타데이터 구축 얘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저희 어떤 모듈들을 이 실제 메타데이터 태깅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얘기 여기 정리한 거고요. 네. 작업 진행 상황, 이건 완전히 보고용입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그 어노테이션 작업 수행한 내용, 또 저희가 메타데이터 브라우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메타데이터 태깅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그거 가지고 작업자 검수자들이 그 태깅을 합니다. 거기엔 당연히 서강대나 여기저기서 개발한 여러 서버들이 연동돼서 각종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도 메타데이터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런 태깅된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작업 공간이라기보다는 브라우징 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객체 인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화를 하고 있다. 1세부, 2세부, 3세부가 저렇게 역할 분담을 했고, 실제 이런 식의 그 시스템 구성을 그려가면서 이제 여기에 맞게 또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 그리고 그거를 통합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비디오 튜링 테스트에 오늘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3세부는 그걸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 체계를 갖췄다. 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맺은 말인데, 뭐 제가 그 인공지능을 이 서울대학교에서 80년대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장병탁 교수님도 같이 계셨고 우리 김성목 박사님도 같이 했었고 여러 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인공지능 이거 할 게 못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언어 처리를 하는데 이거 뭐 정주영은 유조선인가요? 큰 배 화물선인가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그 방파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조약돌을 계속 끝없이 던져갖고 방파제를 쌓는 기분이에요. 예, 그 옛날에 그 지식 중심 접근으로 해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사전에다 계속 정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룰로서 문법 규칙이랄지 그걸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룰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디버깅 해야 되고 정보는 끝없이 던져줘야 되는데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걸핏하면 상호 충돌되는 데이터 때문에 이제 꼬입니다. 프로그램이 죽거나 결과가 이상해지거나 성능이 안 올라가거나 다양한 형태로 그 충돌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요. 해도 그 작업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 S자 곡선이라 그러나요? 요 곡선이 이제 거의 평평해지다 못해서 이제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거기서 계속 돌을 던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한 30년 뒤에는 방파제가 될지 몰라. 그때 했던 얘기가 30년 뒤에는 될지 몰라. 근데 30년 동안 요 조약돌을 계속 던지면 될 거냐. 이제 그래 생각하다가 하여간 뭐 장병탁 교수님은 던지시든지 나는 못 던지겠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인공지능 대열에서 이탈해갖고 코난 테크놀로지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중반 와서 딥러닝 얘기가 나오고 살펴보니까 우리 80년대 인공지능 공부할 때 간단히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엄두가 안 나는 뭐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접근이었죠. 그러면서 뚜렷한 솔루션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하고선 넘어갔던 그 부분이 발전해 갖고 이제 딥러닝이 된 거더라고요. 근데 딥러닝 공부하면서 정말 이래서 딥러닝이 유망하고 필요하겠다 하는 거는 누구보다 그 절실하게 이렇게 와닿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30년간 이 조약돌 던져야 되나 하는 거기에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건데 또 막상 해보니까 마찬가지 어떤 늪이 여기도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이죠. 데이터 구축이 이제 한마디로 퉁치면 그냥 얼마 분량의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끝도 없는 작업이고 호떡 1억 장 굽는 작업 비슷해 갖고요.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쨌든 그런 힘든 과정들 거치고 해서 그 비디오 튜링 테스트에 이제 오늘 도전하는 날이 됐는데 애써주신 그 1세부, 2세부 많은 분들에게 그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요. 뭐 같이 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그걸 한몫 거들었다는 데 대해서 이제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결실 거두길 바라면서 3세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